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시황 브리핑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주식시장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골디락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시작 전에 S&P 500과 다우 산업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백신 전쟁, 어제 이제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에서 발언을 좀 저는 잘못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소앱지스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 근데 그 부분이 오늘 또 위탁 생산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쪽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업종들이 급등락을 하다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mRNA 그리고 LNP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영상도 한 두 번 정도 개별 종목 올렸었습니다. ST팜 오늘 사상 최고가는 아니죠. 어제 상한가보다 오르지 못했지만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백신 전쟁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지금 모더나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닐 거고 뭐 노바백스도 아닐 거고, 그렇게 되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뭐 밤사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매년 또 한 번씩 접종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효과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모더나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표심을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것과 개별적으로 ST팜이 뭐 다음 주에 또 IR도 한다고 오늘 공시에 나왔는데, ST팜에 대한 이제 기술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훌륭한 CMO 그리고 mRNA 플랫폼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원료의약품, 지금 신약들에 대한 글로벌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한 원료의약품, 이 API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오전 쪽만 보면은 오늘 반도체가 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일부 바이오 종목과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꼭 장비주뿐만이 아니라 SK 머티리얼즈 같은 소재주도 급등을 하면서 올랐는데요. 장비주들 사실 3월 중순부터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장비 업종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KLX 반도체 이 지수만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대표 1위 업체죠. 이런 종목들도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HTS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체크 필요한 주식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사상 최고가 다우 3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3만선을 돌파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거기서 10% 이상의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죠? 야, 이 이유는 뭘까요? 양호한 기업 실적. S&P 500 기업이 팩트셋에 의하면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FN 가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 어닝들 체크하는 업체입니다. 팩트셋에 의하면 약 24% 정도 작년 YOY 대비, 작년 뭐 코로나 효과가 3월부터 있었긴 했는데 그때 대비도 그리고 예전 대비보다도 정말 이 YOY로 정말 급등하는 수치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제부터 금융주를 기반으로 실적 장세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소매 판매, 그죠? 이거 거의 9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코로나 3월 터진 이후에 조금 올라간 수치였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떨어진 지난주보다도 거의 20만 건 이상이 줄어든 이런 고용과 소매 판매
이런 부분까지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지표가 좋았으면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좋은데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오히려 1.5%로 떨어지면서 말은 제가 다우랑 S&P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했지만 나스닥이 퍼센티지는 더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주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자산 이거 얼마입니까? 9조 달러. 9조 달러면 얼마죠? 9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1조 달러가 얼마예요? 1조 달러가 1000조잖아요. 1000조. 그죠? 9조 달러면 9천조. 9천조의 운용 자산을 갖고 있는 뭐 1100원 하면은 거의 그죠? 경이겠죠. 조가 아니라 그죠? 1경. 어쨌든 블랙로 회장이 기술혁명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거다. 최근에 ESG랑 연동된 건데요. 결국 친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탄소 배출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업들도 여기에 따라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대표적인 게 사실 전기차가 시동을 건 거죠. 근데 이런 기술혁명, 결국 미국의 대표적인 이 빵 기업을 말한 거라고 저는 또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혁명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거고, 이런 전기차 테슬라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결국 어떤 이런 ESG를 해결할 거고, 현재 부채 미국이 워낙 많이 돈을 뿌렸죠. 결국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좀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뿌린 데가 지금 최근에 22입니다. 22가 약 1조 달러인가요? 1.5조 달러인가 달러 기준으로 더 많이 뿌렸어요. 미국이 지금 7.2조 달러인가 그 정도 넘게 자산 매입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올해는 미국 GDP가 뭐 정말 6% 이상 나올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22년에도 거의 3-4%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게 3% 이상만 되면은 이런 현재 부채는 결국 성장이 다 어쨌든 보상을 해줄 거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22년까지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21년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기울기가 22년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죠? 23년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기울기는 낮아지고. 근데 여기서 꺾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 한 3.5% 성장했는데, 이때 3% 성장한다. 전년 대비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될 수 있는데, 뭐, 그때부터는 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해가면서 또 맞춰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블랙록 회장이 이런 얘기도 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경제 회복. 이게 근데 미국과 결국 선진국과 그죠? 신흥국의 차이, 그리고 백신 접종률에 따른 차이가 어마하게 좀 차이를 만들 거다. 이건 미국만의 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반도체 대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NXP, 인피니움부터 시작한 반도체 대란이 이제는 파운드리 업종까지 거의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인텔이 만들던 CPU 시장도 이제 진입하겠다 이런 뉴스도 이번 주에 있었고요. 엔비디아랑 AMD가 지금 AMD가 거의 인텔의 야성을 깨고 정말 10년 만에 좋은 더 인텔보다 더 앞선 회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5%나 급등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전월에 43.5였는데 4월에 50.2. 이게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국 경제는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약간 재확진자가 뭐 동부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경제 지표는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부양체계 이슈만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보시면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 워낙 많은 돈을 뿌린 그런 약간 인플레이션 그죠? 근데 시장이 걱정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죠. 그게 골디락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속에 좋은 모습을 흘러나가고 있다. 이 반도체 결국 미국의 굵기가 지금 중국을 이기겠다고 나온 내용인데 이게 결국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최근에 더 견인하는 모습을 만든 것도 맞고요. 코스피는 오늘 3200선 좀 아쉽게 3198 포인트에 끝났고요. 신통차는 빅3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1, 2, 3위입니다. 딱 그쵸? 어제 카카오가 이제 5위까지 올랐고요. 지금 LG화학이 4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다시 3000에서 3200 올라올 동안 못 오르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HTS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보고 시장과 종목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상으로 플러스 직결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도 나오긴 했었는데 거래대금 15조, 오늘 코스닥 13조, 그죠? 양 합이 한 29조 정도 터졌어요. 코스닥은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를 넘어서 안정권에서 1020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그쵸? 지금 보면 지수가 계속 말씀드린 삼각수렴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그죠? 우상향 하고 있고, 코스닥이 먼저 올랐죠. 코스닥은 좀 힘들었는데, 그죠? 여기서 완전히 삼각수렴을 벗어났다가 여기서 이평선 모아놓고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밑골이 달았고 오늘은 또 그거보다 고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 수급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양시장 오늘 샀고요. 외국인도 샀습니다. 계속 팔았던 연기금 오늘 웬일로 거래소를 샀네요. 근데 뭐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도 오늘 그 오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던 게 이 연기금이 한 50억인가 60억 가까이 팔다가 결국 판 거 대비 한 100억 정도를 사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업종도 좀 일부 들어왔네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전체적인 수급은 좀 소강 상태가 아니었나 어제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볼까요? 전기전자 오늘 삼성전자 약했죠. 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그죠? 네이버 어디있죠? 네이버 서비스업에 네이버 거의 강보와 카카오는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액분 후에 거래 재개되고 오늘 좀 조정 받았고요. 요 세 개의 종목 좀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시가총액을 가다놓고도 근데 지수가 올라갔던 건 그 밑에 다른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이 견인을 했다는 거고, 의약품 코스피도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역시 제약업종 2.48% 전체 업종 중에서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1.55%,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약과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 뭐 2차 전지, 이게 지금 성장주 3인방이죠. 뭐 이렇게 성장주 트리플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같이 시장을 매우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잠깐 볼까요? 어제 좀 올라왔다가 오늘 위에 토르의 도끼를 영망치형으로 돈 모습이고요. 다음 주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요, 대형주 위주로 좀 보면은요, 오늘 대형주는 별로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기아차가 기아로 이름을 바꿨네요. 그죠? 바꿨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코스피 제약 업종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 관련주들이 뭐 삼성전자를 빼고서는 다 전반적으로 SDI 빼고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2차전지 LG화학 오늘도 강보와, 그리고 효성, 오늘 효성 TNC가 그 100만원짜리 리프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0만원에 마감했어요. 사상 최고가죠. 효성 TNC 스판텍스 만드는 데고, 뭐 타이어랑 합성 고무 뭐 이런 거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시면은 지금 페트병 그런데 또 만들고, 뭐 친환경 뭐 여기 이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작년에 9월 시장 매우 이렇게 어려웠을 때 약 10만원 정도 하던 게 지금 70만원, 지금 7버거죠. 7버거, 제가 항상 좋아하는 10버거까지 정말 100만원을 가면은 목표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정말 실적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실적 올해 약 시가총액 지금 3조 정도 오늘 종가하는데 영업이익 OP가 6천억 정도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단으로 PER이 5배입니다. 정말 쌉니다. 아직도 싸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컨센대로 실적만 나오면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40만원 30만원 올 때도 효성 3인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첨단 소재랑 화학도 지금 실적이 워낙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효성 지주사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수소 관련주는 좀 약했고, 전기차 소재 업종도 강보합 정도는 유지했습니다. 동아기업이 거의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면서 단기간에 뭐 한 달 만에 40% 50% 올렸다 했는데, 뭐 이거 사실 강마루 목재 업종 인테리어 업종에 그 전고체 붙여가지고 전기차 관련 지금 레벨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 회사도 지금 시총이 한 1조 5천억 되나요? 이제 1조 4천억인데 영업이 여기도 한 1200억 정도 올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1500만 원 나와도 1조 5천억이면 PER 10배입니다. 영업이익 단으로. 저는 순이익으로 일회성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 단으로 많이 시총을 좀 보고요. PER을 꼭 잣대로 들이대는 건 아니지만 소재 업종이 지금
그죠? 뭐 워낙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LNF나 에코프로, BM,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랑 비교했을 때 동아기업은 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 넷마블이 오늘 강세였고요. 그죠? 여행주 화장품주 중에 코스맥스가 강세했습니다. 코스맥스도 아마 실적이 좋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기었었는데 오늘 신고가입니다. 여기 조정받으면서 개인들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 셀트리온은 약세였지만 제약, 코스닥은 강했고 ST팜이 오늘 13만 1,300원. 이거 잠깐 차트 볼까요? 제가 어쨌든 영상을 2번이나 올렸었고 3번 올렸을까요? 작년에? 어쨌든 어제 윗골이 많이 달고 백신 소식에 근데 오늘 그걸 다 커버하면서 완전히 마감을 했고요. 그죠? 오늘 투자자 보면 기간 그죠? 샀습니다. 기간 샀고 개인이 어제 샀다가 오늘 올려서 팔았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모습 그죠? 그리고 뭐 에이벨 바이오 뭐 셀레믹스 시젠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2천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2천억 생각하고 있고 지금 2천억대로 뭐 4분기까지만 8천억인데 보수적으로 한 6천억 정도 보고 있으면은 시가총액 한 5주 정도 그죠? 뭐 8천억 나온다고 하면은 한 뭐 진단키트 업체니까 이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60%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백신이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었는데 올해도 실적은 이때는 완전 코로나 진단키트 때문에 떴었고 많이 10배 이것도 템버거가 난 거였죠. 정말로 그쵸? 2만원짜리 20만원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가격은 합리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바이올의 마이크로바이오 이쪽으로 좀 계속 좀 트렌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랑 원액 IPS는 좀 조정받았고 원익 마트리즈가 오늘 신한에서 니프트 뭐 나오면서 좋게 아침에 반짝했었지만 어쨌든 종가도 괜찮게 끝났고 유진테크 반도체 그죠 장비주 대표적인 넥스틴 그리고 뭐 테크인, 후공정 1분기 실적 어제 개판이라고 했었지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가 좋아질 종목들을 4월부터 추세적으로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정말 개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연말까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우스도 뭐 워낙 지금 반도체 중에 지금 핫한 종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작년 그쵸 하반기부터 지금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지금 한 400억 480억 그 정도 시장 컨센 나와 있어요. 어느 증권사 니포트. 근데 지금 시가총액 3,200억. 반도체 장비주 중에 보면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싼 거가 맞습니다. TSK는 지금 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이제 반도체 보시는 그분께서 24만원 니포트가 어제 나왔는데 이 시가총액 2조 4천억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업 분석 이거 분석했을 때 9천억, 8천억 정도 했었는데 8천억 하면 한 3배 올랐어요. 지금 8만원, 9만원 했었으니까. 근데 계속 거침없이 신고가를 가는 거 실리콘 웨이퍼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 정말 이게 약간 대주주는 일본이지만 그저 토카이 카본이지만 정말 기술력과 경쟁력을 우위를 잡고 QQYO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 반도체 사이클에 당연히 실적까지 받쳐주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TCK랑 같이 싱링을 하고 또 다른 쪽도 하는 하나마테리얼즈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뭐 반도체 코미코부터 해서 오션 브리지, 뭐 SAFA 장비주 이런 것들도 다 좋았습니다. 제가 핸드셋은 좀 2분기 삼성전자 IM 부분이 1분기가 4.5조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2분기는 지금 뭐 3.5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공급도 그렇고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애플이 나온다고 해도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2분기 좀 핸드셋 쪽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일부 관련 반도체에 같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 핸드셋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쪽은 MC넥스나 캠트로닉스 하이비전 이쪽은 자율주행으로 제가 엮어서 좀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조금 트렌드를 반도체랑 헬스케어가 워낙 받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쪽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칩스 엔비디아 오늘 소식이 있었죠. 인텔에서 뭐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5G랑 위성 관련주 5G 잠깐 반짝했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수급 뭐 핸드셋이나 이런 쪽처럼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당장 이쪽도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TCK도 좀 전에 HTS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바이든이 지금 반도체 굵기 정책 그리고 500억 달러까지 그죠? 최근에 뭐 부양책 2.25조 달러에서 뭐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500억 달러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죠? 50조인가요? 50조를 투자한다고 했고 TSMC가 최근에 3년 안에 거의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한 30조 넘게 해가지고 3년 동안 100조 그죠? 10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죠. 뭐 삼성전자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비메모리 쪽에서 2030까지 그죠? 요 1000억 달러 정도 100조 정도 투자하겠다. 이게 금액이 정말 작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결국 중국은 중국대로 갈 거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 굵기를 갈 거기 때문에 미국향 인텔이나 그리고 대만 TSMC 뭐 이런 후공정 그렇죠? TSMC는 인텔은 뭐 전공정 공정 장비주들 물론 미국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KL 탱코 도쿄 일렉트론 이런 업체들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를 거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KC텍이나 PSK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무슨 KC텍 같은 그쵸? PSK 같은 스트립 장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1위 막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를 고객사로 둔 국내 기업들이나 그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발이라고 하더라도 또 중국발 굵기에 따른 중국에 대한 수출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있고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 제대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도 전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파운드리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 대한 쇼티지 이게 TSMC가 이 3년 동안 투자하고 벌써 22년까지 거의 물량이 고객들한테 찼다는 거는 앞으로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매크로적으로 뭐 테이퍼링 금리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 부분에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개월에 뭐 오늘 KB증권인가 이은택 이제 애널리스트가 6개월 동안 걱정할 거면 주식을 못 산다. 좀 즐길 땐 즐기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휴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주력 스판텍스 마진 개선, 영업이익 아까 올해만 한 6천억 정도 나올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싸냐 안 싸냐는 뭐 꼭 이걸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실적이 견인하는데 못 오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얼마 전에 뭐 40, 50, 60 올렸었는데 목표가 무려 100만 원. 지금 오늘 70만 원이니까 아직도 50% 위에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절대로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 이런 거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코스닥이 물론 더 많아요.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같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게 반도체 그리고 약간 미디어, 엔터, 플랫폼 그리고 헬스케어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쪽으로 화학, 그죠? 자동차 이런 쪽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견인을 실적과 함께 유동성 장세에서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원이 오면 아까 템버거라고 했는데 ST팜도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2만원까지인가 갔었어요. 지금 13만원 오늘 하면은 6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저점 전으로 보면은 4만원 5만원이면 지금 3배 정도 올랐어요. 이게 템버거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종목을 말씀드리고 기업 분석 종목을 간혹적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딘시미디어가 작년에 소개할 때 2만원대 지금 한 6만원 갔다가 4만 8천원 이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3, 4년 뒤에 카카오도 올렸었지만 카카오는 10만원에서 지금 액분으로 하면 60만원 가까이 간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6배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템버거라는 종목이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결국 기간적으로 보십시오.
트레이딩과 매우 잦은 매매로 했었던 분과 이렇게 들고 가서 먹으신 분들께서 어느 분이 승자는 될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과 캐시플로의 제약 요건 주린이 여러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자금 관리 잘 해서 좋은 종목을 좀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